확실한 교과 전형의 장점은 평소에 준비했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학과들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조언은 규백 학생이 많이 해준 것 같고요. 저는 강력하게 면접을 준비할 때 학원을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이상학번 새내기 중 흔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불리는 추천형 전형으로 합격한 이급의 학생과 정승우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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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산업공학과 23학번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입학하게 된 이규백입니다. 산업공학과 23학번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입학했고요. 서울 관악구 남강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예전에는 면접형이라는 이름의 전형이었던 추천형 전형인데요. 저는 사실 내신 등급이 없는 고등학교를 다녀서 교과 전형에 대해 잘은 모르고 있는데 저처럼 추천형 전형을 잘 모르는 분들께 전형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형 전형은 이제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전형입니다. 저희 때는 1단계로 내신 성적으로 5배수를 선발하고 면접 평가를 거쳐서 이제 내신 60%, 면접 40%로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1단계 성적을 내신 70%, 2단계로 면접을 30% 반영해서 하고요. 다음 면접은 현장에서 녹화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수능 최저는 딱히 없고 자세한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의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만의 특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Z점수라는 것을 도입해서 내신을 산출할 때 이제 원래 내신 50%, 그리고 연세대만의 학교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Z점수 50%, 내신이 또 나뉘어서 산출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여러 학과 중에 산업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도 좀 궁금하네요. 면접이나 자소서에 쓰는 내용 말고 솔직한 이유 말씀해주세요. 저는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어서 원래 기계공학과에 활동 수영으로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많이 높지도 않았고 또 자소서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또 산업공학과에 관심이 조금씩 생겼던 터라 교과 전형은 이제 생기부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학년 때까지 어떤 학과를 진학할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산업공학과에 되게 알게 되고 산업공학과는 컴퓨터 과학도 하고 통계학도 하고 뭐 경영학적인 요소도 하고 경제적인 요소도 하고 다양하게 한다 해서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저에게 딱 맞는 학과가 아닌가 싶어서 결정을 했고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전형들이 있지만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만의 장점이나 단점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교과 전형의 장점은 평소에 준비했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학과들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과 전형이 중요한 이유는 보통 이제 수시는 6장을 기본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상향 혹은 안정 이런 느낌이 있지만은 교과 전형을 이제 안정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기부를 거의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 전형만 보고 있었고요. 교과 전형의 장점은 생기부를 챙기지 않은 친구들도 충분히 써볼 수 있다는 점. 또 그리고 쓸 때 뭐 생기부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최저도 없고 준비하는 부담이 크지 않은 게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종합형을 쓰지 못한다 정도? 내신이 절대적으로 많이 반영되는 전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신 관리 비법이 가장 궁금한데요.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두 분 내신이 궁금합니다. 또 그만큼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었던 비법이나 특별한 공부법이 있다면 영상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전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원래 활동 후 수영,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내신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마 전교과로 산출하면 1.6에서 1.7 정도로 산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신을 공부할 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 나오는 예를 들면 문학 작품, 아니면 독서 지문들에 대한 선생님의 수업을 필기를 하고 그에 대한 암기를 기본으로 하고 또 여러 변형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고요. 영어는 항상 제가 제 내신 성적을 갉아먹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영어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수학은 항상 그냥 원래 여러분들도 하시다시피 그냥 개념 공부하고 여러 문제집들 풀고 아니 조금 되면 이제 심화 문제집도 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탕은 이제 그 마더텅이나 이런 자유스토리 이런 기출문제 집을 통해서 내신 수능 모두 병행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내신을 1.4 정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딱 특별한 공부법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습니다. 일단 국어는 동네 학원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그걸 통해서 내신 시험을 준비했던 게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 영어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암기가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본문과 단어 위주로 열심히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학은 여러 가지 문제집을 돌려가면서 많이 풀었고요. 특히 뭐 셀이나 아니면 다른 고등학교 기출 문제를 받아서 보기도 하고 저희 학교 기출 문제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서. 또 그리고 제가 과탐을 공부할 때는 학교 선생님이 주신 문제 같은 걸 많이 풀었었는데 그리 좋은 결과를 맞지 못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뭐 특별한 비법보다는 흔히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나 아니면 학교 기출문제 정도를 풀되 열심히 풀고 단단히 준비하니 내신이 잘 나왔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다 보면 무작정 나는 내신만 높게 받아서 교과에 올인해야지 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신과 생활기록부에 각각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두고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생들에게 굉장히 장려하고 1학년 때부터 생기부 챙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내신 시험 기간을 3주로 잡고 그 3주 동안만 내신 시험을 공부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뭐 수능 대비 혹은 이제 생기부 채우는 걸로 했었습니다. 내신 시험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생기부 채우는데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부와 내신과 수능을 3개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1학년 때는 주로 학생부에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대회 나가거나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좀 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제가 어떤 전공으로 적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다 보니 점차 2학년, 3학년 가면서 학생부는 내팽겨 좋고 내신만 높게 받아서 교과에 올인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수능도 준비를 해서 교과만 챙기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내신도 내신이지만 면접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면접 준비 과정이 궁금한데요. 특별히 준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먼저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면접에는 어떠한 출제 범위가 있고 또 작년 기출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모집 요강에서 과탐에서는 이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1, 2가 이제 범위였고 기출에 나오진 않았지만 뭐 수학이나 여러 다른 과목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기출을 먼저 보니까 여러 지문을 주어주고 이제 3가지의 문제에 대한 서술식 답변을 하면 되는 그런 저는 가장 먼저 2과목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물리, 화학, 생명에 대한 2과목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저랑 이제 같은 전형으로 여기에 온 고등학교 동기와 이제 물리 선생님 한 분이랑 서로 이제 면접 연습하는 것을 영상을 찍고 또 서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노력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야매로 준비를 했는데요. 애초에 면접을 제대로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면접보다 한 일주일, 2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학원 특강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면접 특강을 들었는데요. 그걸 듣고 많은 성취를 이뤄서 과학2 개념도 많이 잡았고 그다음에 출제 범위나 뭐 기출문제 등을 공부하면서 면접에 이런 것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면접에서 말을 할 때 어떤 식의 문장 구조로 말을 하면 유리하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혼자서 아이패드에 동영상을 녹화해가면서 그걸 다시 돌려서 보고 면접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면접도 작년처럼 수능을 한 달 남기고 치러지게 되는데요. 면접 준비를 하다가 수능 준비와 맞물려서 힘들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수능을 11월 17일 날 치러졌음을 감안하면은 면접을 10월 15일 날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상당히 다른 수험생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3일 날 다른 대학, 저 해부사관학교 면접도 그때 봤었기 때문에 또 이틀 뒤에 다시 저는 지방에서 다시 올라와서 면접을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면접을 가기 전에 제가 사실 이제 8월 달에 기흉으로 인해서 이제 한쪽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면접 보기 한 1시간 전에 다른 한쪽도 이제 그 기흉이 좀 발생해서 답답하고 약간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순번이 빨라서 이제 좋은 결과를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차에 붙고 나서 2차 면접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밖에 안 남아서 결국 고민을 했다가 이 면접 일주일, 2주일 준비하는 게 내 수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 일주일간은 면접에만 올인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했는데요.
수시 면접을 봤을 때 낯선 환경 때문에 실력 발휘를 잘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접 환경은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온 형이랑 둘이서 같이 갔었는데 연대를 한 번도 와보지도 못하고 저는 고향이 창원시 마산 아침부터 기차를 타고 왔었고 그 당시 이제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 당황했던 것도 있고 대기실에서 이제 여러 수험생들이 이제 책을 펴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좀 불안한 마음도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시험장으로 이동하니까 8분 동안 문제를 풀고 5분 동안 녹화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연습을 충분히 하고 면접장에 가니까 생각보다 편하게 면접을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저도 그날 처음에 연대 갔던 날인데요. 날씨가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았다는 거는 해가 쨍쨍하다는 거죠. 이 시험장이 학교 캠퍼스 깊숙한 곳에 있어가지고 거기 올라갈 때 좀 땀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면접 컨디션에 영향을 주지 않게 일찍 출발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사실 면접이라는 시험이 뭐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말 잘하면 점수를 잘 받는 시험이잖아요. 면접에 어떤 질문이 나왔고 어떻게 잘 대답을 해서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면접 문제는 총 3문제로 고등학교 과학탐구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데요. 1번 문제는 수소 원자의 전자준위 그 문제였는데 제시문에서 좀 안내하는 사항이 있었고 물원, 화원 내용으로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물투에 정상파 궤도 내용을 섞어가지고 전자가 안정할 때는 정상파 궤도 안에 있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막 이런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잘 썼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번에는 반도체 도핑, 에너지 준위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1번, 2번도 약간 옛날 기출식처럼 지문에서 그 내용을 찾고 약간 알고 있던 부가 정보 그걸 조금만 더 더하면 됐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는 그 생투에서 광합성 작용, 켈빈에러 작용, 산화적 인상화 이런 문제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생투 공부를 안 했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 나온다 해서 공부했던 부분이 딱 나온 거라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번 문제를 광합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답변을 했어야 했는데 당시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봤었는데 그때 생명과학 2 내용으로 이제 광합성에 대한 내용을 되게 잘 배웠던 것 같아서 자세히 대답하지는 못했지만은 예를 들면 뭐 비일부산 뭐 이런 단어 위주로 언급하면서 약간 답을 제가 틀렸긴 했지만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저를 뽑아준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백 학생과 반대로 잘 기억하고 있던 건 아니라 단어만 하나 적고 끝났었는데 다행히 답은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맞은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 학생들이 이 영상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면접을 보러 가는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을까요? 저는 당시 그 면접 환경을 먼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면접 순서가 되면은 대기실로 이동해 있다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방으로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방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 테이블이 2개 붙어 있고 녹화용 태블릿이랑 그 다음에 문제 옆쪽에는 이제 감독관 한 분께서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되게 조용한 분위기고 또 감독관 한 분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살짝 긴장될 수도 있지만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제 8분 동안은 확실히 문제에 집중하고 5분 동안은 확실히 면접 답변하는 데 집중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조언은 규백 학생이 많이 해준 것 같고요. 저는 강력하게 면접을 준비할 때 학원을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2과목을 공부하지 않았었고 이 짧은 기간 안에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런 거 다 공부할 수 있나 싶은 생각에 그냥 학원이라도 다녀보자 하는 생각으로 일주일 특강을 했었거든요. 대치동 학원과를 처음 간 거였는데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집이 서울에 있거나 근교에 살아서 가능하시는 분들은 학원을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 가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도 해주셨는데 조언 말고 따뜻하게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고등학교 시험을 치고 내신 등급을 받고 또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이제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후배들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거에 휘말려도 끝까지 이제 열심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춘 학생이 자신의 원하는 걸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으신 성과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재밌고 보람차니까요. 열심히 하셔서 최선을 다하셔서 후배로 만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 합격자 초대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